전북 익산시 삼한시대 마한 54개국 중 현 익산시 일대에 건마국이 있었다가 온조왕이 마한을 병합하고 백제시대로 접어든 이후 통일신라시대가 개막하기 전까지 백제의 제2수도와 같은 지역으로 발돋움했던 지역입니다. 미륵사지, 왕곡리 유적 등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이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적들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서로 만나는 호남지역 철도 노선 중추 지역이기도 하여 익산에서 순천 여수 방향이나 광주 목포 방향, 군산 장항 대천 방향, 대전 천안, 서울 방향 열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KTX가 2004년에 개통되고 호남고속선 1단계와 SRT까지 개통되면서 그 중요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익산까지 철도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오늘 이 시간 고속시외버스 노선도 빼놓지 않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익산 간 대중교통입니다. 서울 호남 오전 10시 출발 우등입니다. 6월 17일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요일이었는데 10명 미만이 이 버스에 자리를 채웁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가장 먼저 강남터미널 고가가 있는 자리 고속터미널 교차로로 나옵니다. GS 칼텍스 주유소를 끼고 우회전해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앞으로 지나갑니다. 바로 다음에는 고속터미널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거리에서 직진하고 곧바로 7호선 반포역을 지나갑니다. 경부선 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들과 동선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버스는 잠원 IC로 이동합니다. 잠원 IC는 부산 방향 도로에만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산 출발 서울 호남 도착일 시에는 잠원 IC가 아니라 반포 IC에서 진출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를 한참 지났지만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할 때 이 정체는 뚫고 가야 하는데요. 이 본선 정체는 서초 IC를 지난 지점까지 계속되고 그 와중에 버스 전용 차로가 바로 시행되는 구간이라 비집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한 날이 월요일이라 안성시까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죠. 반포 IC, 서초 IC를 지나면 양재 IC가 나오고 이후로 바로 한국도로공사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곧바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터 지나갑니다. 그리고 금토분기점, 대왕판교 IC, 판교분기점, 판교 IC, 하이패스센터, 서울요금소, 신갈분기점 순으로 지나갑니다. 여기가 신갈분기점입니다. 반포동에서 출발한 노선들 가운데 용인, 이천, 여주나 강원도 방향 혹은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경로인 노선이라면 여기서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타야 합니다. 영동고속도로의 주말 버스 전용 차로는 6월 이후로 시행하지 않게 됐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원 신갈 IC, 기흥 휴게소, 기흥 IC, 기흥 동탄 IC, 동탄 분기점, 오산 IC 순으로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 13시 전후 익산 터미널 도착이 예상됩니다. 중간에 어느 곳에서 교통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인데 여기서 곧바로 원인 짐작한 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호남선주 고속버스 아니겠습니까? 보통 시간지체의 원인은 정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동한 이후의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인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산 IC입니다. 5월까지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전용차로가 이 인근에서 종료됐지만 이제는 안성시까지 이용할 수 있죠. 차로 변경 없이 계속 이용합니다. 남사진이 IC, 안성분기점, 안성휴게소, 안성 IC, 북천안 IC, 망향휴게소, 천안 IC, 천안 분기점 순으로 지나갑니다. 이쯤에서 일반차로 본선 소통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데요. 이 상태로 남사진위 IC쯤까지 정체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안분기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논산 천안고속도로를 통해서 운행하게 됩니다. 이 고속도로가 호남 지역으로 가는데 지름길 역할을 해주는 도로이고 옛날에 비하면 굳이 대전을 거칠 필요가 없게끔 해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차량 터널을 끼는 구간이 상습 정체라는 걸 가만 안 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3시간 미만에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서 비롯됐다고 하면 납득 바로 되실 것 같습니다. 남천안 IC 지나면 바로 남풍새 IC이고 거기서부터 정체 시작, 그리고 그 정체 구간은 3km. 킬로미터 수만 놓고 봤을 때 그다지 긴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3km 정체 한 번 겪고도 시간 지체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게임 시작입니다. 네, 차가 섰고요. 방금 갓길 뭐 지나갔는데 뭐 차가 막혀도 갈 길을 다 가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휴게소 휴식까지 끼어있고요. 남풍새 IC에서 정안 IC 거쳐서 정안 알반 휴게소까지 거리가 20km가 안 되는데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체 한 번으로 시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터널 나오면서 정체 완전히 풀렸고 이제 공주시로 들어섭니다. 휴게소까지 거리는 이제 10km 이내로 접어들었고 5분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안 알밤 휴게소에 접어듭니다. 휴게소를 알리는 기둥 간판이 어디로 갔나 했는데 갓길 공사하면서 이걸 눕혀놨네요. 갓길뿐만 아니라 휴게소 건물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8월 중에 한 번 더 방문했는데 뭔 큰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좀 늦었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15분 정도 휴식하고 갑니다. 나서는 중에 잠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갔습니다. 참고로 날짜만 다르게 다른 노선 버스도 여기서 주유하는 걸 제가 본 적 있는데 여기 요새 뭐 있나요? 보통 휴게소에서 주유 잘 안 할 텐데. 네, 아무튼 주유까지 다 마치고 나서야 진정으로 길을 나섭니다. 앞으로 북공주 분기점, 공주 분기점, 남공주 IC 순으로 논산 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끝까지 도로 정체 없이 갈 수 있을 것을 믿어보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호남고속선 1단계 교량입니다. 오송역에서 갈라져 나오는 구간인데 공주시의 조금 남쪽쯤에서 병행 가기 시작했다가 선운산 IC 인근에서 바로 교차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시 소재 IC가 있는데 반해 호남고속선 1단계는 아예 논산 소재 정차역이 없어서 논산에서 바로 호남고속선 1단계 경유 열차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논산 분기점에 도달했고 여기서 분홍띠 따라 익산 광주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여산 휴게소만 지나면 익산 IC고요. 그 뒤로는 지방도 이용부터 하게 됩니다. 익산 IC에 도달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제 도착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겠지만 익산 IC에서 더 들어가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작업 구간이 시작될 참에 익산 IC가 나왔고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요금소를 통과해서 정산한 뒤에 지방도 722호선 익산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익산 시내가 나오기까지 아직 좀 멀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익산 IC에서 나오면 왕궁면 일대부터 지나가게 됩니다. 우측에 GS 칼텍스 주유소와 웰메이드 의류 매장이 보이는데요. 이쯤에서 고속버스가 한 차례 정차합니다. 여기는 팔봉동으로 이 고속버스 노선의 중간 정차지입니다. 서광이라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공유하고 있는 지점에서 하차합니다. 당시에는 팔봉동 하차 승객이 없어서 그냥 곧바로 출발했고요. 계속해서 지방도로 운행합니다. 팔봉동 하차 지점에서 좀 나온 지점, 우측에 종합운동장 입구입니다. 오히려 익산 종합운동장 접근은 팔봉동에서 승하차하면 편리할 듯해 보이네요. 우남 콤비타운이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지만 여전히 지방도 720호선입니다. 한동안 지방도로 운행하면서 중간에 2공단 사거리를 지났다가 중앙체육공원 사거리가 나왔을 때 좌회전하면서 비로소 지방도 720호선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로로 운행했다가 기아 오토큐 앞에서 우회전하면서 서동로로 들어갑니다. 이후로 신흥사거리, 동산오거리, 동익산 사거리 등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팔봉동에서부터도 꽤 많이 이동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조금만 가면 익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목천로로 우회전하면서 들어갑니다. 목천로로 쭉 가면 평화육교가 나오고 그 근처에 익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전라선 연결 교량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우측 차로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측 진출로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뒤에 버스 진입로를 통해서 구내로 들어가고 버스는 1번 홈으로 진입합니다. 이번 시간 익산 팔봉동에는 12시 57분, 익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13시 18분에 도착, 총 3시간 18분 소요됐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익산 노선은 익산 팔봉동을 경유합니다. 시내버스 배차 포함 일반 고속과 우등 고속 카페 월에서 목요일 8차례, 금에서 일요일 11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14,700원, 우등 21,500원, 심야 우등 23,600원입니다. 서울 센트럴 시티터미널 게이트 5번 측, 익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1번 홈, 익산 팔봉동은 CU 편의점 익산 로뎀나무점 앞 보도상의 별도 승차 지점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처에서는 익산과 익산 팔봉을 구분해서 출발지를 설정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대로 서울 호남 출발은 도착지 설정을 익산으로만 설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익산 팔봉동을 경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익산 간 고속버스가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대전 간 기준 1969년 12월에 개통, 호남고속도로 대전의 회덕분기점에서 전주 간 기준 1970년 12월에 개통하면서 서울 익산 간 고속도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도로교통편으로 빠른 이동을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1970년에 지금의 익산시가 되는 이리에 서울행 고속버스가 개통하면서 이미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익산 간 오갈 수 있게 된 지 5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2002년 12월 논산 천안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변화가 생겼는데, 논산 천안고속도로가 수도권에서 호남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대전이나 청주 등을 거치지 않고서 질러갈 수 있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가 고속버스 환승 휴게소로 지정되기도 하면서 서울 호남 익산 노선 버스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라는 지름길 경로가 이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내에서 벌어지는 상습 정체로 인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통행량이 많아지는 요일이면 그 정체 구간이 더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고속버스 노선이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하는데 소요시간 3시간대가 나오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정체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싫다면 그런 걱정이 별로 없는 철도 교통을 이용해야겠지만, 승차권 상황이 여유가 없는 경우가 평일을 포함해 여러 벌어지기도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취소표 하나로도 나올 때까지 수시로 예약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고,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결국 다른 교통수단으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고속버스도 휴일에는 여유 자릿수가 그다지 있지 않는 경우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금마면 일대에 계획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부여를 통해 연결되는 형태로 완전 개통한다면 장기적으로 논산 천안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버스 노선의 경로와 소요시간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 호남 익산 노선 외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서울 남부 익산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하루에 5차례만 운행하고 왕궁면 원광대학교를 중간 경유하며 요금 14,700원입니다. 서울 남부 터미널 10번 홈, 익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6번 홈, 원광대학교는 익산농협 북일지점 앞에 원내 사거리 시내버스 정류소 공간과 공유하는 시외버스 정류소, 왕궁면은 광암리의 왕궁 농공단지길 7-40번 상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구이동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동서울 익산 군산 노선을 통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하루 단 한 차례만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 21,100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시외승차원 9번 홈, 익산 시외고속버스터미널 2번 홈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익산 내 중간 경유시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익산간을 철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열차로 고속열차를 주로 떠올리기 마련이죠. 호남선 익산역에 정차하는 고속열차 종류는 KTX와 SRT 두 가지로, KTX는 주로 용산역에서, SRT는 수서역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는 용산역에서 5시 8분부터 22시 23분까지, 익산역에서 6시 15분부터 23시 29분까지, 호남 고속선 1단계 공주시 구간 운행 열차 기준으로 호남선 개통 총 23편, 전라선 개통 상하행 각각 총 15, 16편, 소요시간 1시간 4분에서 1시간 32분, 요금 32,000원, 44,800원, KTX 청룡 우등실 38,600원입니다. 서대전역 경유 열차 이용 시 요금은 저렴해지지만 소요시간은 2시간을 넘어가니 유의해주세요. 용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도 일부 호남선, 전라선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초 출발지나 최종 목적지가 서울역에서 가까운 편이라면 서울역 정차 KTX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SRT는 총 20회 운행, 소요시간 1시간 3분에서 1시간 32분, 원가 요금 28,000원, 46,000원, 서대전역 경유 없이 모두 호남고속선 1단계 구간을 경유해서 운행됩니다. 그래서 KTX와 SRT 운행 횟수 총합은 복합열차 여부를 제외해서 호남고속선 공주시 구간 경유로 상하행 각각 총 58, 59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총합 50편 넘는 열차편들을 익산역에서 만나볼 수 있어 버스편보다 더 폭넓은 시간대 언제든지 열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익산간 고속열차는 열차 배차량도 그렇지만 호남고속선 1단계가 개통하기 전까지만 해도 버스편에 비해 크게 메리트를 느끼기 힘든 편이었습니다. 2004년 KTX 최초 개통 당시에만 해도 경부고속선만 개통해서 호남 지역으로 향하는 열차는 대전광역시 인근에서부터 호남 기존선을 따라서만 운행됐고, 소요시간은 지금의 서대전역 경유 KTX 열차편의 소요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버스편도 정체 없으면 2시간대 운행이 가능한데 비싼 소요시간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고속열차를 이용할 이유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고속선 1단계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울 호남 익산 고속버스는 매 정각이나 30분마다 출발하면서 승객을 수송하고 크게 부족함이 없던 편이었지만, KTX 최초 운행 개시 연도로부터 11년 뒤인 2015년에 오송역을 기점으로 광주 송정역까지의 호남고속선 1단계가 개통되면서 소요시간은 1시간대로 단축 가능함에 따라 이젠 확실한 이동시간 단축과 정체 없는 이동을 위해 고속열차를 더 이용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호남고속선 1단계 개통으로 서울 익산 간 철도 교통편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호남고속선 1단계 개통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주중 일부 열차를 포함해 여러 고속열차편들은 승차권을 구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열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남고속선 1단계 구간을 경유하는 고속열차편을 당연히 느리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평택시에서 오송역 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평택시 오송역 간에는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 올라가는 많은 열차편들도 운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도시를 여러 경유하기도 하는 부산 착발 열차만 해도 총합 110편 넘는 열차편들이 운행되고 있어 선로 두 가닥 구조의 구간에서 교통량을 모두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과 더 많은 열차편 확보에도 무리가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평택 오송 간 또 다른 신선로 건설이 추진되어 지난 2023년에 착공식을 진행했고, 계획상으로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북쪽의 금천구청역 이북 구간에서 일반 열차와 KTX가 구간을 공유해서 역시 교통량이 많아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역시 용산역과 서울역을 경유하는 수색 광명 간 고속철도를 추진해서 KTX와 일반 열차가 따로따로 운행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지난 2022년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가 있으며 계획상 2025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광명 평택 간 신선로 건설 이야기도 있으며 계획상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RT 단독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지난 3월 30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GTX A 열차가 현재 기준으로 SRT 열차가 운행하는 수서평택 고속선의 동탄역 이북 구간에서 시간당 두세 편 정도 운행하는 형태로 구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SRT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려면 증차가 필요하겠지만 GTX A 열차의 배차가 변수로 작용해서 오히려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남 지역으로 운행하는 열차와 오송역까지 복합열차로 운행했다가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열차가 한 번 운행으로 한꺼번에 복수행선지 운행이 가능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선로 포화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더 폭넓은 시간대 운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단편성끼리 일부 구간 붙어가는 운행이기 때문에 오송역 인한 구간 기준에서 한 편성당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승객 정원은 장대 편성 열차일 때보다 적습니다. 이론상 장항선 경유 KTX를 이용해서 익산역에서 서울특별시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서해선 KTX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홍성역 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장기적으로 화성시에서 원시역 간이 이어지고 난 뒤에는 서울의 김포공항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비하면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역이지만 서해선 KTX가 장항선 직결로 익산역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우회를 해서 김포공항역에서 익산역 간 이동도 가능하게 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서해선 경부고속선 간 연결 선로도 마련되면 이론상 경부고속선 서해선 장항선 경유 KTX 개통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소요시간은 호남고속선을 경유할 때보다 긴 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해선을 거치지 않는 형태로 아산시 배박읍 인근에서 장항선 경부고속선 간 연결하는 개통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버스는 이미 호남 고속선 1단계 개통으로 굳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도 운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버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물리적으로 왕국면이나 팔봉동 일대와 같은 곳에서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팔봉동 고속버스 정류소에서부터 익산역까지 기준으로 자동차로만 8km 이상, 시간상 10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물론 고속열차가 굉장히 빠르게 운행을 해주지만 또 따로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게 된다면 접근성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만큼 번거로움의 정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익산 간 버스가 2015년 호남고속선 1단계 개통을 거치고 2020년대까지 오면서 감차가 거듭됐으며 그간 다른 고속시외버스 노선은 여러 정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익산 시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왕국면이나 팔봉동과 같은 경우 버스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익산역과 연계되는 교통편을 통해서만 서울 익산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철도를 포함해 익산시 쪽 대중교통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건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하나의 큰 존재가 없어지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코멘트로 남겨두며, 마지막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 서울 익산 간 버스편은 감차를 거듭하다 끝내 완전히 없어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나 기억하지? 서울에서 익산의 고속버스를 탔다는 이야기 들었어. 말해. 고속버스가 남풍새 IC를 11시 15분경에 지나갔을 거야. 11시 27분에 오송역에서 KTX 413 열차가 출발해서 익산역으로 바로 왔는데 네가 탔던 고속버스가 차량터널 못 갔을 시점에 KTX가 바로 역전시켰을 거야. 그 열차 익산역 도착 시간이 11시 54분이고 넌 그보다 1시간 넘어서 도착했어. 네가 버스를 타는 건 아무도 말리지 않아. 그런데 너 그동안 차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더라고. 빨리 이동할 수 있던 건 아무래도 고속열차 덕이 커. 물론 고속선 건설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있어. 문제점이나 단점 지적은 모르지만 그 외적으로 더 걸고 넘어지는 건 곤란하다. 차량 정체 때문에 피곤하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철도 자체가 고픈 사람들도 많았던 걸 한번 곱씹어봐. 철도 하나로 개혁을 이끌어낸 순간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왔어. 의미는 알겠어.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 철도 하나만으로 대중교통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법이야. 버스 또한 사회의 중요한 축이라고. 어쩔 때는 철도가 잘 못하는 걸 버스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경우도 있다든지 보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네가 생각해봤을 때 버스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 반대일 거야. 오히려 이미 철도가 몇십 배는 더 발전했을 거야. 지금도 부족한 면이 보이는데 그거 버스가 잘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필요시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긴 하거든? 하지만 난 내 힘이 닿을 때까지 버스 관련 영상들 이어서 제작할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상들이 공유되는 이 공간에 대한민국의 고속시외버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정보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잘 있었던가? 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식지 않는데 말이야. 반대로 철도 중점 영상? 제작하는 거야. 내 자유일 수 있지. 하지만 나한텐 그게 답이 아닌 것 같다. 아쉽게 됐구만. 난 네가 철도에 관심을 더 많이 두었으면 했는데, 네 의지가 그렇다고 하니.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내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넌 누구야? 당장 쉽게 말해줄 수 없지. 또 전화할 거야. 힌트 하나씩 흘려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유추해보라고.